안녕하세요. 버넥트 엑셀 아카데미입니다. 외부 3D 리소스를 가져와서 메이크에 임포트할 때 문제없이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과 기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블렌더를 설치해서 블렌더 기능을 살펴보고 3D 모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링크로 가셔서 블렌더를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첫 화면은 퀵 셋업 창이 나올 텐데요. 일단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New Settings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이런 화면인데요. 이거를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블렌더를 켜서 제너럴 씬을 만들고 맨 처음 나오는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탑바가 있고 여기에는 공통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레이아웃, 모델링, 스팀, UV 에디팅 등 미리 구성된 창 배치들인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에디터를 위해 화면상에 구분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더 매뉴얼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둥근 코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스테이터스 바는 블렌더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여 단축키나 로그 메시지 그리고 메시의 통계 정보 등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아웃라이너, 프로퍼티즈 이런 게 다 에디터인데요. 에디터는 그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에어리아에 담겨 있습니다. 블렌더의 모든 에어리아는 어떤 에디터든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에디터는 이렇게 리전이라는 것들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D 뷰포트라는 에디터를 보자면 이렇게 헤더 리전과 툴바 리전, 그 다음에 사이드바 리전, 메인 리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리전이란 버튼이나 컨트롤, 위젯 등이 포함된 탭이나 패널 같은 더 작은 단위의 구조적 요소입니다. 실제 블렌더로 가서 보자면은 이게 지금 3D 뷰포트라는 에디터인데요. 이 부분이 헤더이고요. 이게 툴바이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사이드바가 나타납니다.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면 사이드바가 없어지고요. 이 뷰포트 상의 이 공간이 메인 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렌더를 써볼 텐데요. 일단 블렌더를 쓰기 위해서는 이 뷰포트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뷰포트를 돌려보기 위한 단축키는 이렇습니다. 뷰포트 카메라를 회전시키려면 마우스 휠 버튼을 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회전이 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뷰포트가 패닝이 됩니다. 평행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굴려보시면 뷰포트가 확대 또는 축소되고요. 지금 이 큐브를 선택하고 숫자 패드에 점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된 객체로 화면이 포커싱 됩니다. 이렇게 줌인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3D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메이크로 인풋을 했을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문제는 텍스처가 누락되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아는 3D 오브젝트는 메쉬와 머티리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객체 이름 옆에 아이콘들은 데이터 블락의 타입을 나타내는데요. 데이터 블락이란 블렌더 프로젝트의 기본 단위를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메쉬, 오브젝트, 머티리얼, 텍스처, 노드 트리, 씬, 텍스트, 브러쉬 등이 있으면 심지어 워크스페이스도 데이터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불러왔는데 텍스처가 보이지 않고 뷰포트 에디터에서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바꿔도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핫핑크 색으로 나온다는 것은 머티리얼이 아예 적용되지 않은 문제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저런 색을 의도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쉐이딩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누락된 텍스처들을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블렌더로 와서 세신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의 에어리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제너럴을 다시 클릭해서 세이브 세신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세신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와 큐브와 라이트인데요. 저는 일단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리소스를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임포트에 FBX를 누르시고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다면 애니메이션을 클릭한 채로 임포트를 하시고, 적용되지 않았다면 클릭 해제한 채로 임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 설정으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뷰포트 에디터에서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원래 의도했던 텍스처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쉐이딩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해당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에 적용된 머티리얼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퍼티즈 에디터에서 하단에 머티리얼 프로퍼티즈로 가셔가지고 수정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적용된 베이스 컬러 텍스처를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텍스처를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유의할 점이, 베이스 컬러의 색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밸류 값을 끝까지 올려서 1로 만들어서 완전한 화이트로 만든 다음에 텍스처를 이렇게 끌어서 연결을 해야지 원래 의도했던 텍스처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베이스 컬러의 텍스처의 색깔이 곱해져서 나타나게 돼서 색깔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지금 이 에디터는 쉐이더 에디터인데 여기서 Add 버튼을 눌러서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오픈을 눌러서 해당 텍스처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경로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러프니스 텍스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금속이 아니죠. 메탈릭 값이 금속을 설정하는 속성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1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지금 금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금속이 아니니까 0으로 놔두고 러프니스, 그러니까 표면의 거칠기를 표현하는 맵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노멀 맵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노멀 맵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프로퍼티즈 하단에 가셔서 노멀의 옆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스크롤로 내려보면은 여기 노멀 맵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먼저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베이스라는 머티리얼에 노멀 맵을 끌어와서 컬러 부분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멀 맵을 연결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이거는 여기 컬러 스페이스를 sRGB가 아니라 RAW로 바꿔주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 맵에서 속성 값을 탄젠트 스페이스로 해 놔야 되고요. 기본 스트렝스 값은 1인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세게 적용한다든지 더 약하게 적용한다든지 값을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로 놔두겠습니다. 나무에 해당하는 베이스 머티리얼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금속에 해당하는 부분인 린즈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웃라이너 상태에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의 색을 완전한 화이트로 해준 다음 링즈의 베이스 컬러를 가져와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메탈릭 텍스처가 따로 있는데요. 메탈릭을 1로 해도 되지만은 메탈릭 텍스처가 있다면은 이렇게 메탈릭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살짝 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메탈릭이 좀 더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러프니스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러프니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반짝이게 된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바로 노멀 맵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노멀 맵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스트렝스가 0으로 돼 있네요. 이거를 1로 바꿔보면은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또 컬러 스페이스를 sRGB가 아니라 row로 설정해 주시면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요철이 지금 표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파일의 용량 문제입니다. 메이크에 모델을 불러올 때 개별 3D 모델에 대한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단일 파일의 크기가 15메가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때 그 15메가에는 메쉬와 텍스처, 머티리얼의 개수, 애니메이션 등 모두 포함한 용량 크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쉬의 트라이앵글 개수가 30만 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의 개수입니다. 사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그리고 딱 30만 개까지는 불러와지지만 30만 개보다 한 개라도 넘어가게 되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는 박스는 30만 2개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메이크에 올려보면은 우상단에 여기 붉은색 메시지처럼 불러올 수 없는 파일이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말을 해주진 않지만 이럴 때는 면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면의 개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스태티스틱스라는 거를 켜줘야 되는데요. 여기 뷰포트 에디터에서 쇼 오버레이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스태티스틱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통계 정보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텍스처를 연결했던 이 나무 통의 트라이앵글 면의 개수는 42,044개네요. 지금 사진에서 보신 모델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을 클릭하고 나머지 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fbx 여기 큐브 트라이즈 언더바 30만 2라고 되어 있는 fbx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리드 쉐이딩 모드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큐브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얼마나 면이 많은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보면은 30만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와이어 모드를 켜서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자잘하게 아주 많은 수의 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면의 개수를 일단 줄여주는 건데요. 수작업으로 직접 면을 줄여주거나 블렌더의 모디파이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란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객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 연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직접적인 변형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디파이어를 완전히 적용하기 전까지는 모델의 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퍼티즈 에디터에서 이 스패너 모양, 그러니까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즈에 가보면은 add 모디파이어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하고요. add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에서 decimate를 클릭해 줍니다.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unsubdivide를 클릭하고 이터레이션 값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의 흐름이 달라진 게 보이면서 여기 트라이앵글 개수도 17만 7,918개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값을 2로 해주면은 13만 2,050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X를 누르면요.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파괴적인 방법이라는 건데요. 다시 데시메이트를 클릭해서 unsubdivide 한 번, 두 번 클릭하고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apply를 누르면요. 모디파이어가 없어지고 완전히 적용된 모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오브젝트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지만 오브젝트의 개수가 아주 많아지게 된다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서로 합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 가서 조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하나로 합쳐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메쉬에 아까 텍스처를 연결했던 2개의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를 이제 내보내 볼 텐데요. 이렇게 텍스처도 제대로 연결하고 메쉬 용량도 적정 수준으로 줄였다면은 이제 메이크에 가져가 볼 차례인데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에서 인식하는 3D 확장자는 OBJ와 FBX이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내보낼 때도 OBJ 또는 FBX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FBX를 더 권장을 합니다. 머티리얼이 하나로 다 합쳐져서 나가기 때문에요. 블렌더에서 FBX를 익스포트하는 옵션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텍스처가 제대로 메쉬에 적용된 채로 내보내려면 패스 모드를 카피로 그리고 옆에 인베드 텍스처즈 아이콘을 클릭한 채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모든 오브젝트도 다 같이 내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다면은 베이크 애니메이션 옵션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내보내고자 하는 이 나무 드럼 통에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용하지 않은 채로, 체크하지 않은 채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해주고요. 패스 모드를 카피로 해주시고 옆에 인베드 텍스처즈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파일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익스포트 FBX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경로에 가보면은 이렇게 파일이 내보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용량도 15메가 미만이고 삼각형의 개수도 아까 확인했을 때 4만 개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무리 없이 메이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